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최근에 이제 2024 드래프트에서 브로니 제임스가 레이커스 55번 지명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뭐 55순위 지명권으로 꼭 르브론 제임스 아들을 뽑았어야 됐나, 그래도 2라운드 55순위면 좋은 선수 뽑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고, 또 반대로 놓고 보자면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가 드래프트까지는 자유계약 선수였잖아요. 옵트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돌려야 되고 2라운드 55순위로 어떤 선수를 뽑을 수 있겠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5순위 기억도 못한다. 그럴 거면 차라리 화제가 되고, 그리고 구단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르브론 제임스 아들을 뽑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사실 두 가지 입장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다만 브로니 제임스가 이제부터는 뭐 본인이 비판이든 비난이든 뭐 악플이든 뭐 이런 메시지든 그건 이제 본인이 이겨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누가 이제 도와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가 뽑히는 과정에서 뭐 에이전트가 사실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은 스포츠판에서 비일비재해요. 다만 뭐 보기에 우리가 썩 유쾌하지 않은 거지, 그게 진짜 와 더럽네,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라서 진짜 치졸하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협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스포츠판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약간 페밀리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야니스 형 농구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약간 뇌 없이 농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건 결국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의해서 한 자리를 이제 꿰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타나시스는 드래프트로 미러키가 뽑은 건 아니었죠. 타나시스는 뉴욕 닉스에서 뽑혀서 그 이후에 이제 미러키 합류하게 된 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심하다. 그리고 2라운드 55순위를 뽑은 순간부터 이제는 레이커스가 본인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네들이 뽑았기 때문에 지네들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부터는 레이커스와 브로니 제임스가 뭐 알아서 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55픽 선수가 기적처럼 잘 돼서 NBA에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죠. 3년 전에 2021년 저희가 오프시즌 계약 소식으로도 다뤘던 에런 위긴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이번에 또 연장 계약 맺었죠. 이 선수가 2라운드 55순위 출신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사실 2라운드 55순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NBA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처음 들어보신 이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2012년에 레이커스가 뽑은 적이 있어요. 데아리어스 존슨 오돔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7경기 뛰고 아웃됐습니다, NBA에서. 2013년에 저프리 러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프랑스 출신인데 아마 이 선수 이름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NBA에서 그래도 209경기나 뛰었어요. 그 이후에 마이애미가 세마 크리스턴이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64경기. 2015년에 KD 라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마커스 페이지, 2017년에 니겔 윌리엄스 고스, 2018년 아놀즈 쿨보카. 야, 이건 나도 처음 들어본다. 2게임. 그리고 2019년에 카일 가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고 NCAA에서 토너먼트 때 엄청 잘했어. 그래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53경기. 그리고 2020년에 제이 스크럽 30경기. 그리고 21년에 에런 위긴스가 210경기.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에런 위긴스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러키가 뽑았던 디 산토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왔죠. 이 선수가 지금까지 24경기. 그리고 작년에 아이지아 웡 2경기. 그러니까 그냥 못 뛰고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읊어드렸을 때 55순위면 저는 브로니 제임스 뽑은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어차피 사실 뭐 버리는 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로또 맞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FA였고, 그랬다면 저는 브로니 제임스를 55순위로 뽑으면 그거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비슷한 사례로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만약에 NBA에 진출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졌을까요? 왜냐면 마이클 조던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하다가 그냥 관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마이클 조던의 성격상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아들을 바라보는 거랑 농구 선수로서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뭐 르브론 제임스처럼 뭐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 아들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는. 근데 마이클 조던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마이클 조던은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뭐 NBA 선수로 뽑거나 뭐 아니면은 언론 플레이 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브로니 제임스가 서머리그 몇 경기를 이제 뛰었잖아요. 브로니 제임스의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라기보다는 2라운드 55순위로 뽑힌 선수가 계속 서머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네? 이거는 사실 아버지 후광이죠. 왜냐하면 2라운드 55순위는 서머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브로니 제임스가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도 뛰었고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뛰고 있는데 붙박이로 뛰면서 또 이렇게 못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서머리그에서.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두각을 드러내는 게 수비밖에 없잖아요. 공격은 거의 안 되고 3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유 그래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겨우 이 정도구나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입 맞게 하기 위해서는 브로니 제임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레이커스 구단 역시도 마찬가지죠. 라펠린카 단장이 브로니 제임스의 플레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거는 구단의 실무진으로서 굉장히 바디랭귀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는 라펠린카 단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되지. 브로니 제임스가 농구를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플레이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건 지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리고 지금 서머리그가 브로니 제임스가 뛰는 레이커스가 관중들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다른 경기는 관중석이 비어있어. 그것만으로도 레이커스는 성공이고 지금 유니폼도 몇십만 장 팔았대요. 그러면 저는 2라운드 55순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코트 바깥에서의 그런 뭐 이익,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저는 뽕을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는 라펠린카 단장이 막 그렇게 절레절레하고 브로니 제임스가 농구를 더럽게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는 이제 호사가들이 더욱더 떠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진짜 저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NBA에 뽑혔으면 안 되는 애야. 저 자리에는 누군가가 다른 한 명이 더 들어갔어야 됐어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게 하는 건 본인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저는 브로니 제임스는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고 4년 계약을 맺었지만 뭐 보장은 또 2년이고 아버지가 은퇴하면은 아들도 뭐 동반 은퇴할 거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댓글이 우리 댓글창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런 조롱, 그다음에 뭐 비난 이런 것들을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는 브로니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외로운 싸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